이렇게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S 갔다가 K 갔다가 그렇지. L 갔다가 뭐 사랑은 움직이는 맞아. 거야 뭐 이런 광고. 어.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한번 가입하면 그 금융회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뭐 그렇지. 해지하거나 아예 그만두거나 아니면 말거나. 그렇지. 그렇지. 연금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면서? 날씨 좋다요 오늘 맞지? 아 최고다 최고. 이 캠핑은 이 맛에 하는 것 같아. 그렇지. 여가하고 어. 이런 따뜻한 햇볕하고 바람하고 이런 게 되게 좋은 거 같아. 이렇게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아, 나 말고 딴 사람이 움직이거나 여기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 왜 우리 통신사 이렇게 막 바꾸잖아. 그치. 막 S 갔다가 K 갔다가 그치. L 갔다가 막 이렇게 그때 뭐 하잖아. 광고 같은 데 보면 뭐 사랑은 움직이는 맞아, 거야 맞아. 뭐 이런 광고 어, 했던 거 어, 기억나는데. 그 사실 금융상품을 움직이는 거에 우리가 되게 익숙하진 않잖아. 그치. 이제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한번 가입하면 그 금융회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뭐 그렇지. 해지하거나 아예 그만두거나. 아니면 말거나. 그렇지. 그치. 근데 연금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면서? 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이한 게 특히 이제 우리가 세액공제 받으려고 가입한 연금 상품도 있잖아. 소득공제나. 이거는 보통 운영기간이 10년이 넘어가잖아.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 연금 받는 기간까지 따지면 또 기간이 거의 너무 뭐 기니까 수십 년이지. 이걸 한 금융회사에만 이렇게 머물러 두는 것도 오히려 리스크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제 제도를 만들 당시에 이거를 금융기관 간에 막 옮겨 다닐 수 있게끔. 내 맘대로. 그렇지.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알고 있는 연금저축 같은 상품. 이게 이제 저축하면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는 상품인데 이 상품은 은행, 증권사, 뭐 보험사 이런 데서 판매를 하잖아. 주로 은행 가서 가입할 수도 있고 증권사 가서 가입할 수도 있고 뭐 보험사에서도 하고 이거를 가입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뭐 보험사 가입했던 거를 증권사로 옮기기도 하고 은행에서 가입했던 것들을 뭐 다시 증권사로 옮기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자주 그러면 일어나거든. 이것도 가능한가? 이쪽 증권사에서 저쪽 증권사로. 가능하지. 금융기관 간 이동이 다 가능한데 괜찮네. 이게 최근에 이렇게 제도가 있는 거랑 또 이동할 수 있는 거랑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 근데 최근 들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구나.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어.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전에는 이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이 2001년도에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금리가 되게 높았거든. 그럼 그때 진짜 높았지. 아이고. 그때 가입했어야 되는데 어. 그때는 보험에 가입하든 뭐 신탁에 가입하든 금리 높은 원리금 보증상품 금리형 상품에만 가입해놔도 수익이 괜찮게 아쉬울 게 없었지 뭐 그때. 아쉽게 별로 없는데 지금은 금리가 너무 낮아졌어.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면- 가입했던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이제 수익률 높이려고 투자도 좀 하고 싶고. 그치. 그런데. 그게 두 번째 이유야. 뭐냐면 새로 연금저축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군들이 많이 등장했어.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ETF, 주식처럼 거래하는 펀드 있잖아. 그 ETF가 연금저축에서 투자할 수 있게끔 바뀌었어. 그러면은 뭐 연금저축 보험이나 이런 거는 안 되는데 연금저축 펀드에서는 ETF 투자가 가능한 거야? 그렇지, 가능하지. 어. 그러니까 금리도 낮은데 옮기고 싶은데 나 ETF 투자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이제 옮기고 싶은 거지. 그렇지.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복잡하면 잘 안 되잖아. 그렇지 뭐 번거로우면 귀찮으니까. 번거로우면 잘 안 가잖아. 우리 우리가 또 귀차니즘에 빠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치, 나 같은 사람은 잘 안 움직인다고. 움직이거든. 그 등산 갈 때도 보면 산 올라가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집 앞에 문지방 넘어서 힘들잖아. 그거 넘으면 편한데. 근데 일단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해야 되는데 금융기관을 가야지 바꾸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캠핑 오는 거 얼마나 귀찮았어. 그치. 근데 오니까 좋다. 오니까 좋지. 오기 전에까지는 많은 생각이 다 들잖아. 똑같이 금융기관에 가야 옮기는데 이것도 근데 또 저기도 가야 되잖아. 여기 가서 나 떠날 거예요. 이쪽 가서 나 일로 옮길 거예요. 2번 가야 되잖아. 힘들잖아. 그. 그래서 이 절차를 간소화시키는데 일단은 먼저
떠나는 금융기관에 가서 빠이빠이 인사 안 해도 되겠죠. 아 그래 그게 민망하잖아. 그치. 번호표 뽑고 기다렸다 가서 아 사실은요 제가 여기 마음에 안 들어서요 딴 데 가려고요. 이게 좀 민망한데 그래서 안 가도 돼? 그치. 안 가도 되고 좋네. 옮기려는 데만 가가지고 신청을 하면 돼. 그러면 그거야 나 이거 옮길 어렵지 않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마워하지. 금융기관하고 서로 이야기해가지고 돈을 어. 가져오는 거야. 아 그건 진짜 좋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긴 가야 되잖아. 한 번은 가야지 그래도. 안 가도 돼. 어? 또 바뀌었어. 2019년 야. 12월 접어들면서부터 뭐가 바뀌었냐면 웬만한 금융회사들이 이제 온라인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계좌 이동하게끔 돼. 아 IT 코리아다. 금융기관 직원들 안 봐도 돼. 그냥 집에서 이제 그냥 클릭으로 터치, 엄지 터치, 쪽으로 터치 이걸로 하면 해도 되는구나. 쑥 옮겨가게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졌고 투자하는 상품이 다양해졌고 절차가 간편해졌고 문지방을 이 채워버린 거야. 세상인데. 문지방을 채워버린 거야. 그럼에도 자- 불구하고 좀 주의할 점 있지 않을까? 근데 옮기려고 하는 게 제도가 편해진 거랑 이제 내가 옮길 때는 뭘 주의해야 되냐면 첫 번째 할 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바꾸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버리고 내가 살았다는 이거를 바꿀 때 잃어버리게 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잃는 것과 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치. 내가 잃어버리는 거 먼저 검토해 봐야 되는데 이전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연금저축보험 상품 가입한 사람이 그 펀드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신탁에 가입한 사람이 펀드로 바꾸는 경우가 되게 어쨌든 많아. 주로 이제 펀드 쪽으로 몰려간다 이거네. 그치. 투자하려고 많이 어.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쪽으로 많이 그렇지. 옮겨가는데 충분히 이해가 근데 보험 가입한 사람은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가입하고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봐야 돼. 근데 뭐 변동금리면은 시중금리 따라 움직이니까 상관없는데 가입할 당시에 확정금리로 가입하신 분이 있으시죠. 그건 절대 놓치면 안 되는데. 그 높은 금리 뭐 7, 8% 주는 걸 굳이 바꿀 필요는 그럼, 별로 그럼. 없으니까 그 금리를 확인해야 되고 변동금리라고 하더라도 최저 보증금리라는 게 있어. 아 무슨 일이 있어도 이만큼 금리는 보장해 주겠다. 뭐 그 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품 같으면 한 번 더 생각을 그렇지. 해봐야- 아깝지. 해봐야 될 거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거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받고 싶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종신형으로. 그러니까 종신형 연금 같은 경우는 보험 상품에만 있거든. 아. 그런 니즈가 있는 사람은 그것도 큰 매력인데 그거 놓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구나. 그런 사람들 같으면 굳이 이거를 옮기기보다는 한 번 더 남아 있을까도 고민을 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옮기려고 할 때 잃어버리는 것들을 먼저 점검을. 그리고 해봐야지. 왜 또 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 원금보다 이 옮길 때는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하니까 이게 손실이 좀 발생할 가능성도 한번 체크해 봐야 뭐 근데 손실이라는 것들은 내가 보기엔 그거보다는 옮겨서 수익을 더 내면 또 보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뭐 약간 아깝긴 하지만 그런 고려 요소보다는 이제 확정된 금리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내가 연금 지급 옵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건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두 번째 검토해야 되는 건 이제 옮기려고 하잖아요. 이쪽 가가지고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살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ETF 투자하고 싶은데 ETF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안 하는 회사가 또 있구나. 그치 이제 증권사에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증권사라고 해서 이걸 다 제공하지는 않아. 그래서 가기 전에 먼저 ETF 투자가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아니면 뭐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펀드들이 펀드라고 해서 모든 금융회사가 다 똑같은 펀드를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이 증권회사에 가입할 수 있는 펀드가 내가 원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된다는 얘기네. 그치. 그리고 세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그 옮기려고 하는 회사가 요즘은 금융기관 잘 안 가기 때문에 이 전산 인터페이스 우리가 터치하고 막 하는 화면들이 얼마나 내가 보기 편하게 돼 있느냐. 그거 불편하면 그거 뭐 한도 끝도 없거든. 그렇죠. 불편한 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일단 바꾸기 전에 한번 마음 먹었을 때 제대로 점검을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그거 두 개가 점검이 되면 저울에 올려놔. 내가 잃어버리는 거 크기, 내가 얻는 거의 크기. 그 저울에 가지고 기우는 쪽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지. 혹시 일부만 옮기는 거는 불가능하겠지? 잘 알고 있는 불가능. 그럼 혹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갔다가 저쪽에서 또 다른 쪽으로 갔다가 그건 가능해? 가능. 그러면 뭐 보험에서 펀드로 갔다가 또 펀드에서 나중에는 그래 나는 종신토록 받고 싶어. 그럼 그때 다시 보험으로 와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전해주는 받는 상품이 있으면 옮기는 건 가능하지. 좋아. 역시 이
움직여야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 중에도 보면 이게 우리 아까 내가 2001년도 이후에 나온 것만 설명했잖아. 이게 구개인연금이라고 해서 아주 그래, 우리 오래. 신입사원 때 가입했던 거. 그치. 그래. 그게 이게 1994년도부터 이거 2000년도까지 시중에서 이제 판매가 돼서 지금 50대, 60대 어르신들 중에 이 상품 가지고 있는 거의 다 사람 갖고 되게 있지. 왜냐면 우리도 처음에 가입했던 게 가입하고 싶어서 가입한 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내면 회사에서 이만큼 매칭시켜 줬잖아. 무조건 내가 다 10만 원 저축하면 회사가 10만 원 저축해주고 월급에서 뛰어갔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매칭하거나 아니면 급여 공제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가입했는데 의외로 그렇게 해서 구개인연금 가입하고 싶은 분 많으시더라고. 그게 상품 어떤 괜찮았지? 특징이 있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저축 금액을 소득 공제해주면서 연금 받을 때 세금을 안 받아. 그렇지. 그러니까 세액 공제와 다르게 소득 공제를 해주는 그치? 그 상품이니까. 소득 공제도 해주고 음. 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연금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내는데 이건 연금 받을 때 세금을 안 내. 깔끔하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가져가서 유지하는 게 훨씬 더 그러면 유리하지. 그 구개인연금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구개인연금도 오. 이전이 가능. 그거 모르시는 분 너무 많으신데 그러게. 구개인연금도 금융회사를 이전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증권사로 가거나 은행에서 뭐 증권사로 가거나 이렇게 이동하는 것들이 지금도 다 가능하거든. 근데 이제 주의할 게 있어. 뭐가 주의해야 되냐면 연금저축 펀드 같은 데를 이전할 때는 펀드 안에서 여러 개 펀드를 골라서 선택해서 담을 수가 있어. 그렇지. 근데 구개인연금은 옮길 수는 있는데 펀드로 옮기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의 펀드만 고를 수 있어. 오이? 진짜? 왜 이런 차별을? 웬 차별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 94년도 뭐 이럴 때 생길 당시만 해도 그런 다양한 상품을 담는 계좌 개념에 대해서는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옮기는 단계에서 잘못 상품을 선택해버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진짜 아예 딴 걸로 가든지. 그렇지. 속상하게. 만약에 아주 공격적인 상품을 투자했다가 한 번에 손실을 보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양한 펀드를 골라서 포트폴리오는 구성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아예 포트폴리오가 잘 짜져 있는 펀드를 고르는 게 좋지. 뭐 혼합형 펀드 혼합형이나 뭐 이런 거.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해주는 펀드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다양한 자산에 이미 분산되어 있는 펀드 같은 것들을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게 속 편하겠네. 훨씬 더 좋지. 그래서 지금 우리 나이 뭐 50대 넘어가신 분들 입장에서 거기 쌓여 있는 금액이 내가 금융에 물어봤거든. 이게 이전하시는 분들이 돈이 어느 정도 많이 옮기시냐 했더니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그래도 몇 천만 원씩은 되실 것 같은데. 그렇지. 94년도부터 이렇게 꾸준히 저축해 왔으면 이게 구개인연금이 어떻게 되냐면 연간 분기에 3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어. 근데 저축 금액의 40%를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소득 공제를 해주는데 소득 공제 한도가 72만 원이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1,200만 원까지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그만큼은 안 하실 테고. 대부분 72만 원 한도를 채우는데 40%가 72만 원 되려면 계산 빨리 해봐. 얼마? 180만 원. 한 달에 15만 원. 그치, 한 달에 맞다. 우리도 그때 그치. 한 달에 15만 원씩 했었다. 꾸준하게 그거 계속 저축해 오시던 분이면 그래도 기간이 너무 기니까 금액이 많이 쌓였겠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게 연금 받을 때 비과세라는 사실들을 아니까 사람들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나이가 들고 저축 여력이 생기잖아. 딴 데 저축 안 하고 여기 하는 거야. 여기다 꽉꽉 채워놓으면 좋지. 비과세 상품이니까. 그래서 분기 300을 꽉꽉 채워서 저축하는 사람도 있어서 금액이 되게 커. 그렇겠다. 그리고 이제 그걸 옮겨오는 과정에 너무 공격적인 상품을 잘못 투자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잘 자산 배분되어 있는 상품들을 여러 골라서. 나라의 여러 자산으로 나눈 그런 걸. 자산 배분형 펀드 같은 걸 잘 골라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고 이거 옮기실 때 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냐? 이거 연금 안 받고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어보고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네. 일시금으로 받으면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없다 그랬잖아. 어.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자 소득세를 내야 돼. 그럼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는 게 좋은데 그렇지. 특이한 분이 있었어요. 이제 퇴직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 퇴직은 어차피 우리 할 텐데. 그때는 이거 찾았으면 안 되냐 물어보는데 퇴직할 때는 그 사유로 이걸 해지하면 이자소득세 안 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괜찮네. 그거 굿 팁인데. 단 퇴직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돼. 어. 그러지 않으면 넘어가 버리면 이제 연금으로 받는 게. 그런데 뭐 사실 이거 노후 생활을 위해서 적립한 거니까 가급적이면
일시금으로 찾지 않고 연금으로 받는 게 좋겠지. 그치. 어. 그게 가능하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건 알고 있으면 좋지. 그래. 그러면은 우리 이 해먹 움직이듯이 연금도 움직여 가면서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연금을 찾으러 그치. 더 좋은 거가 있으면 또 곧 움직여요. 주최하는 거. 떠나보자고. 그치. 나가자.